청와대에는 서별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산업은행이 들러리 섰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천 차장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참 이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대주주인 산업은행이나 뭐 수출입은행 이런 국책은행의 잘못이냐? 아니면 위에서 찍어 누른 청와대나 기획재정부나 이런 정부 부처의 문제냐? 이것을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청와대 전경 위에서 이제 찍은 위성 사진인데 청와대 본관에서 서쪽에 위치했다고 해서 서벌관 회의라고 하는데 이제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이제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입니다. 그 서벌관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인데 거기에 참석자들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뭐 환율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또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물론 이게 굉장히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자료도 남기지 않고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회의라 좀 뭐 과거에는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뭐 장관이 잠깐 안 했다가 다시 이제 부활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서별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비밀스러운 회의입니다. 그 이후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게 4조 2천억 원이 넘는 금융을 투입했습니다. 자, 그 얘기인데요. 왜 그럼 이렇게 거액을 넣었는지 시장 원리가 작동했던 것인지 자,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직접 베이징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대우조선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 그러니까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결정을 했다. 시장 원리의 여지가 거의 없었고 우리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들러리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지금 이제 베이징에 그 AIIB라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계속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얘기를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산업은행 자회사 인사는 청와대가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을 가져갔다. 우리가 행사한 것은 3분의 1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굉장히 많은 한 9조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회사로 한 6년 동안에 지난 6년 동안에 한 100명의 임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산업은행과 관련돼 있는 분인데 그걸 가지고 그 100명 중에 한 33명은 청와대가 행사를 했고 또 33명은 금융당국이 우리는 30명 정도밖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낙하산을 내려보냈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산업은행이 경영 판단에 실패했다. 그래서 세금이 낭비됐다. 또 하나, 산업은행이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자회사에 투입하는 바람에 자회사 경영이 부실해졌다. 역시 산업은행 책임이다. 모든 손가락을 지금 산업은행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나선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많이 억울해하는 것 같네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처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해성사를 하는 건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지금 상을 받고 있지만 인수위원회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귤 아저씨로 불렸어요. 기자들한테 귤 줘가지고. 아, 그렇죠. 귤 아저씨였고요. 하도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대니까 마른 하늘에 검은 우산을 쓰고 나타나서 웬 저건 무슨 상황이냐 아마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길 굉장히 꺼렸던 사람인데 어쨌든 서강대를 나왔고요. 서강학파로 꼽히면서 그 인연, 친박의 인연으로 결국 산업은행 총재로 본인이 낙하산으로 내려갔어요. 산업은행장으로. 그런데 지금 낙하산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국감 가서는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나는 부채가 없다. 오히려 내가 더 산업은행의 개혁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한 시점엔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산업은행은 3분의 1밖에 인사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권, 청와대, 금융감독위원회가 다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 보이지 않게 말이죠. 자, 김태현 변호사. 역시 작년 10월에 있었던 서별관 회의라는 것 역시 그 자리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우조선의 어떤 부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미 홍기택 그 전 산업은행 얘기는 당시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 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서 대우조선을 집어넣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회의에 참석자는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영 금융위원장이랑 진웅섭 금관 참석을 했고 이미 다 결정된 정부 결정을 통보를 받은 것이지 그 대우조선의 부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산업은행은 실질적인 책임은 없고 모두 다 시킨 대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얘기입니다.
자, 청와대 좀 그 위성 사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도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기가 다 찍어갖고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 청와대 항공 촬영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 청와대 본관이 있고 비서동이 위민관으로 3동이 있고 영민관이 있고 요 지역인데 자,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해야 누가 모이는지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보안 유지에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해서 이 모이는 곳 서별관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홍기택 위원장은요. 대통령에게 중앙대학 교수였을 시절에 인수위원회 발탁됐고 산업은행장 자리도 부여받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제기구의 이사로 진출했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그냥 정의를 세우고 진실을 밝힌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다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좀 레임덕이 빨리 왔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일각의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총선 참패 후에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좀 가시화되기 때문에 네. 어떤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어떤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어떤 컨트롤 범위 밖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데 네. 글쎄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무슨 취지로 중국에서 경향신문과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조금 저는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만약에 홍기택 산업은행장이 당시에 어떤 금융당국의 어떤 그런 서별관 회의 결정이 못마땅하다. 왜 산업은행의 인사권의 독립을 시켜주지 않고 왜 산업은행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정치 논리를 개입하냐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네.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 부당한 점을 지적하고 자리를 던지고 그때 언론에 밝히고 지금 대우조선이 이렇게 부실화되고 있는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모든 것을 하려 한다는 말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네. 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하는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정말 의도가 뭔지 개인적으로 저는 궁금할 뿐입니다. 자, 일단 대체로 청와대나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임종용 금융위원장 다 부인하거나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고 네, 오늘 아침에 바로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죠. 개인 주장이다.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그다음에 뭐 유일호 부총리 역시 개인 의견이다. 뭐 말을 맞춘 듯이 임종용 금융위원장도 부처가 언급할 것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관가나 경제계에서는 네. 대한민국의 중요한 거시 경제 정책을 서별관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발표를 보면 아니다. 네. 틀린 얘기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만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저는 청와대나 정부에서 네. 자기들이 결정한 게 뭐고 아닌 건 뭐라고 밝히지 않고 저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 자체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하는 정책이 우리 국가를 흔드는 정책들이 많은데 네. 이게 비공식 회의로 진행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실제 청와대는 아닙니다. 경남 합천에 청와대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세트장이 있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청와대가 아니라 경남 합천에 만든 세트장입니다. 진짜 똑같이 만들어 놨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근데 그동안에도 사실 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여러 금융 구조 조정,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사실 서별관 회의나 정치권 논리 또 기획재정부 이런 데 주도로 인해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요. 또 산업은행의 대주주가 또 정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 그러니까 옛날에 총재로 불렀는데 지금 이제 산업은행 행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는 금융그룹의 회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네. 결국 본인이 꼬리를 자르고 네. 나는 책임 없소 이렇게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네. 또 산업은행에 계신 또 종사자들은 이번에 뭐 임금의 20%를 반납한다는 이런 어떤 그 자구책을 내놨는데 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제가 산업은행에 계신 분들과 통화를 해봤는데도 네. 굉장히 씁쓸한 반응들이 주였습니다. 현재로선 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발언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고 과연 세금이 뭐 4조 원 넘게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결정, 정치가 왜곡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과연 실제 왜곡이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 있었더라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처신과 관련해서 두고두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의 서울 중구 본사와 경남 거제 본사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